그리고 여자친구 사귈 때랄지 처음에 서먹서먹한 걸 줄여주는,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런 용도로 술을 적극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몸짱을 추구하는 50대 몸짱입니다. 자, 오늘은 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술은 무조건 안 좋으니까 끊어라, 이런 뻔한 얘기는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메커니즘부터 먼저 간단히 보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의 일반 영양소들보다 체내 흡수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이걸 일종의 독성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른 영양소를 대사하기 전에 먼저 알코올을 분해하는 작용에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 동안, 즉 짧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길게는 다음 날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있죠. 그러니까 안주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길게는 다음 날 먹는 음식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음주 전에 먹어서 여전히 체내에 있는 음식물도 포함되겠죠. 이런 음식들의 영양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는데 온 여력을 쏟아야 하니까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남는 건 다 체지방으로 축적되고, 그리고 단백질은 운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근육 합성에 사용돼야 하는데 역시 단백질 대사가 방해를 받으니까 근육이 되지 못하고 체외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운동 효과도 줄어들고 체지방이 찌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알코올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한 경우에는 몸이 회복돼야 하는데 이 회복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합성도 방해를 하죠. 그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성호르몬이죠.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증가되면서 성욕만 감퇴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성이 다 떨어지고 살이 찌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는 테스토스테론도 더 높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체 상태가 더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음주를 해도 다른 요인들, 즉 나중에 운동을 더 많이 해준다 할지, 영양 섭취를 더 잘해준다 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음주에 따른 효과를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전보다 나의 모든 팩터들이 다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음주를 하면 과연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경우라면 중년 이후에는 자연적인 근감소 때문에 새로운 벌크는 고사하고 현 상태 유지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가 버리면 상황이 엄청 불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는, 술은 확실히 과학적으로 안 좋긴 안 좋다. 안 마실수록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제 영상들을 열심히 봐오신 구독자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50대 몸짱님은 운동이나 식단 등의 경우에서도 무조건 빡세게 해야 한다는 극단주의보다는 본인의 케이스에서 베스트를 하자,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뭐라도 해서 결과를 만들자라는 부드러운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웬만하면 마시고 있는 술을 그럼 마시지 말라는 거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자,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운동, 영양, 휴식,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을 때처럼 술도 그러한 하나의 요인일 뿐이긴 합니다. 다시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복습해드리자면, 몸이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운동과 영양과 휴식인데, 물론 셋 다 잘 챙기면 좋겠지만 각각 독립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 스타일, 본인의 여건 하에서 그 중에 내가 되는 건 뭐라도 최대한 잘 챙기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셋 다 챙기지 못한다고 너무 근심만 하지 말고 본인의 케이스에서 베스트를 하자. 따라서 술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역시 본인의 케이스에서 베스트를 하면 되는 건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안 좋고 운동에 안 좋은 건 과학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그 베스트에 너무 핑계거리들을 섞어서 왜곡하지는 말자.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잘 안 마시고 어쩌다 모임이나 또는 어디 여행 가면 한두 잔 마시는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 드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안 드시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 정도는 심리적으로 기분 전환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한테만 한 말씀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그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술 관련해서 사회생활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인간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서 분명히 사회 자체도 술을 좋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을 평생 내지는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 술자리에서 상사들의 눈치 보는 것도 많이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주 관련한 각종 범죄 사건도 점점 많아지고 술이 어떤 이유로 우리 건강에 안 좋고 어떻게 질병을 야기시키는가 관련해서 지식과 정보가 많아지니까 술 관련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교 모임들에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직장도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별로 없죠. 물론 그 희귀해진 평생 직장 개념을 여전히 추구하느라 요새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경쟁률이 장난도 아니긴 한데 하여간 직장에서 이직도 빈번해지니까 이제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는 술을 마신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고 본인이 즐기려고 마시는 거지 더 이상 사회 핑계를 대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술의 좋은 기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땐 술을 즐겼었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남한테 권하는 입장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회사 들어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입사 전부터 대학 동아리에서 그리고 여자친구 사귈 때랄지 처음에 서먹서먹한 걸 줄여주는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런 용도로 술을 적극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술을 여전히 좋아하는 애들이 많고요. 따라서 술을 평생토록 버릇처럼 계속 마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보기에 이슈는 뭐냐면 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나의 인식이 이슈입니다.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 쉽게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걸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트로트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트로트는 쳐다보지도 말자. 근데 요새 다들 트로트 엄청 좋아하죠? 또는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운동은 꿈도 꾸지 말자. 하던 거나 하자. 근데 여러분, 그러던 여러분들도 어느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내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나는 술을 마셔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잠시만 제쳐두고 일단 한 달 정도만 술을 안 마시고 한번 지내보세요. 뭐 당장 끊어라 아니면 뭐 1년 동안 마시지 마라 이런 무리한 미션보다는 한 달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한번 스스로 느껴보세요. 내가 술 없이 지내보니 뭐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막상 술 안 먹고 지내도 뭐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그렇게 엄청 못 견디겠진 않고 오히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지고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안 먹어도 오히려 정신도 맑아지네. 뭐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한 달 체험 기간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